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진 농가주택 겸 전원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상방향 쪽으로는 남양하고 수원 방향이 있고요. 하방향으로는 평택, 아산, 당진 방향을 가지고 있는 교통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당 물건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기아 자동차가 있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좀 가까이서 내려다본 주택 해당 물건지 전경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봉화산이 있고 좌측 봉화산 아래쪽을 보면 크고 작은 그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라든지 유관 업체들이 이 지역에는 상당히 많아서 기아자동차 종업원이나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해당 이 협력업체 또 유관업체 직원이나 종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택 매매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그 주택 거래, 매매 거래가 활발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더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화성시 장안면 402 630-4고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 넓디 넓은 바다 한가운데 쌍둥이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8-1, 요거는 1동이라고 그러고, 요건 2동이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을 보면 토지 면적이 348평방미터에 105.27평, 100평이 좀 넘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209평방미터, 63.41평.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된 그런 면적이고요. 감정가를 들여다보니까 감정 가격이 3억 145만 1,100원이고 최저 입찰 가격은 1억 4,771만 1,000원입니다. 이게 감정가 대비 50% 이하,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가까이서 본 주택 전경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가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덮여 있고 2층, 2층은 이제 2층인데 이제 목재 외벽 마감이 목재 사이딩이라고 하나요? 우드 사이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이 샤시 또 내부 뭐 급배수 시설이야 뭐 기본적으로 돼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텃밭이 있어서 상당히 텃밭 가꾸기도 좋고 이 앞에 넓은 밭이 있는데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출입할 수 있게끔 데크해 보니까 이게 계단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앞이 탁 트여서 조망권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사려되는 그런 집입니다. 왼쪽 집입니다. 남동양 방향에서 바라본 그 주택 전경입니다. 상당히 조망권이 좋죠. 이게 북서양 쪽입니다. 북서양 쪽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내부 평면 구조를 보니까 평면 구조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살기 편안하게 되어 있죠. 1층에 방 두 칸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2층에 방 두 개 거실인데 거실도 상당히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제시의 건물 한 12평 정도, 약 12평 정도 빼면 그 나머지 한 50여 평인데 50여 평 전용 면적까지는 상당히 넓은 그런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죠. 넓게 쓰는 집이죠. 자, 이건 법원에서 나온 기본 정보입니다. 이 기본 정보를 우선 보면 이 청구 금액이 있는데 경매 취하라든지 대입연재 이런 것을 이런 관련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요 청구 금액. 그래서 요 청구 금액도 항상 그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54752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3월 25일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에 시작되고요. 이 물건은 단독주택 2층에 63.4평, 아까 그 명목을 말씀을 드렸죠. 토지는 105.27평이고 제시의 건물이 12.5평. 그래서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각한다는 뜻이죠. 따로따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치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체킹을 해야 됩니다. 매각이 따로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법정 지상권 문제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항상 이렇게 잘 체킹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 확인호입니다. 도시계획 확인호를 보니까 평당 그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52만 7,300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됐네요. 2021년 1월 현재. 그리고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이라면은 이 준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어떤 개발이나 건축 행위가 비교적 용이하죠. 이제 관리 지역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계획관리가 상당히 토지 지가도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그 지역 지구 등에는 이미 건물이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근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허가를 일단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경매가. 그런 구역으로 알고 계시고요. 땅 그 지적 모양을 보니까 이 사다리형 모양이죠. 사다리형 모양. 사다리형 모양인데 이면 도로에 접해 있죠. 이면 도로에 이렇게 이면 도로에서 접해 있어서 상당히 아주 편리한 그 주택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 건물 모양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터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건물이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물건은 사실상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뭐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깨끗한 물건이라 이 깨끗한 물건은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입찰자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부터 시작해서 각국 을구를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표를 보면 여기 말소되지 않는 권리사항이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소유자 안땡섭이가 이 건물에 거주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도도 좀 수월하죠. 아무래도 소유자나 채무자가 거주를 하게 되면 명도가 그만큼 수월하죠. 인도명령 대상이기 때문에. 각구란을 보니까 이제 압류, 가압류, 가압류, 임의변경 결정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을 보니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자 이런 말소기준 권리로 해서 여기 있는 권리는 전부 말소대상 권리라 너무 깨끗한 물건입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임차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상당히 좋아하죠.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없죠. 여기 위반 건축물이 보통 여기 붙는데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건축 허가 내용대로 그대로 건축을 됐고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또 제시의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 제시의 건물은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데크하고 발코니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을 보니까 사용 승인일은 2009년 5월 12일 날로 되어 있네요. 준공이.
이게 한 12년, 12, 3년 정도 됐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보면 보통 그 콘크리트는 뭐 100년을 양생한다고 그러지만 그 경제적 내용연수로 보면은 대략 한 요즘은 건축 자재라든지 기술이 좋아서 한 50년 정도를 보죠, 보통. 50년. 50년에 한 12, 3년 된 건물이면 뭐 아직도 뭐 거의 뭐 완전 새 건물은 아니래도 거의 새 건물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또 보존 관리도 잘 돼 있는 상태로 보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건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봐야지 이제 감정 가격이 제대로 올바르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또 이 제시의 건물까지 같이 다 포함된 건물입니다. 별도의 그 추가되는 거는 없죠, 건물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격이 평가를 보니까 가격 평가가 그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돼 있네요. 합리적 금액으로 돼 있는데 건물이 그 평당 287만 6천으로 지금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저 정도 건물을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을 못 짓죠. 평당 금액을. 이런 지역은 그 중심 도시 지역이나 이런 지역 아니고는 사실은 땅값보다 건축비가 더 비싼데 에, 여기는 평가를 287만 6천으로 감가를 해서 했네요. 그래서 가격이 1억 8,237만 8,100원 이렇게 했고요. 토지를 보니까 에, 토지를 보니까 토지는 토지는 101만 1,570원 평당 100만 원대네요. 100만 원돈. 계획관리 지역에 그 땅 모양도 상당히 좋고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평당 100만 원 아주 뭐 비싸지도 않고 그냥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네요. 이 건물 평가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는 경매를 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보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요 요 부분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항상 우리가 요건 체크를 해야죠. 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 내용은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 깨끗합니다. 뭐 말소 기준 권리 외에 어떤 권리를 인수하거나 임차인한테 추가 부담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정말 너무 깨끗한 물건입니다. 너무 깨끗한 물건도 사실은 어렵죠. 낙찰받기가. 하여튼 이런 물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 지리적 여건 또 그 물건의 외양 그런 등등 기본 내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기본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죠.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지금 해당 물건의 이제 그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2022년 2월 달에 건물이 25.4평이고 토지가 84.7평에 2억 8,484만 원에 거래된 실적이 나오고요. 거래 사례가 나오고 또 건물이 158평에 129.5평 4억. 이건 이제 평수가 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동산은 철두철미하게 사실은 위치 가격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 개별 그 위치마다 가격이, 평당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공리 일대 계획관리 지역에, 예, 계획관리 지역에, 이 정도 평당 금액이 이 정도 가겠구나 하는 그 참고사항으로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하단에 보면 이제 또 2021년부터 11월, 12월까지 이렇게 그 매매가가 나오는데 거의 평당가가 대등소이하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한 300만 원, 토지 가격 대비 한 300만 원 수준이 평균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감정 가격이 있고요. 우리가 감정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가격, 그리고 거래 사력 가격, 또 평균 낙찰 가격, 이제 이 지역의 평균 낙찰가가 이제 나오는데 이 평균 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자기 주관적 가격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 평가 기준입니다. 그 객관적 평가 기준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관적 평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평균 이 정도 금액인데 나는 꼭 이 물건을 갖고 싶어.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사도 향후에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라든지 임대 수요라든지 활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싸게 쓸 수는 있어. 뭐 이런 주관적 판단, 그런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항상 싸게 사는 게 주 목적이고 싼 맛에 한다고 그러지만 항상 그런 생각만 가지고 경매에 임하면 회찰률이 많아서 쉽게 그만두는 일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항상 자기 취득 목적에 맞게 금액을 쓰면 낙찰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평가 금액은 항상 참고 금액으로 잡고 내가 이 물건을 꼭 잡아야 될 때는 살짝 금액을 평균치보다 높게 쓰는 그런 마인드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